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수의 단순 계산 문제죠. 자, 요거 써보면 3의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나누기는 빼기가 되죠. 자,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되어서 자,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a를 적분한 게 4였을 때, 자, a의 값을 물어봤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어떤 기함수의 적분은 0이 될 거고, 자, 요렇게 상수인 우함수의 적분은, 자, 2배의 0에서부터 1까지 a의 dx 4 이렇게 되어서 결국 요거 계산하게 되면, 그쵸? a가 되지, 그치? 자, 2a가 4가 되어서 자, a는 얼마다? 자,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보자. 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플러스 m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요. 그쵸? m 2가 되어서 결국 m 2분의 1이 절로 넘어가게 되면 2분의 3이 튀어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요거 그대로 읽어보자. 0에 대한 좌극한이지. 0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좀 작지만 0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에 대한 어떤 함수 값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읽어보게 되면 2가 나오죠. 그쵸? 얘는 2고. 1에 대한 우극한, 1보다 좀 크면서 2를 향해서 하나씩 보내봤을 때 함수 값이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2와 자, 2를 향해 가는 값을 빼게 되면 2를 향해 가는 값이 튀어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 2사분면의 각을 얘기하는 거죠.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마이너스 25분의 12였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한번 써보고 하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만약에 k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해보자. 자,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k의 제곱 요렇게 되어서 자, 이용할 수 있는 식이 있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지, 그치? 제곱은 자, 마이너스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25분의 12 요렇게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 1 플러스 25분의 24가 바로 k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5분의 25 더하기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49가 바로 k의 제곱이 되어서 결국 k는 그쵸, 요거 완전 제곱꼴이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k가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게 아니고 부호를 살펴야 돼요. 2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2사분면의 각에서는 동경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k는 플러스만 취해준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자, 도함수가 나왔네요. f의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고 f0과 f2가 1이라고 나왔을 때 자, 상수 k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적분하게 되면 양변을 적분하면 fx가 나오지. 자,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fx가 되고 자, 우변 적분해보자. 3에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요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약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서 자, 미지수 두 개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f의 0을 구하게 되면 0, 0, 0 넣으니까 c가 f0은 1이니까 1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f의 2를 집어넣게 되면 f의 2는 자, 이거 바로 넣자. 8 마이너스 2분의 k의 4 플러스 2 플러스 c는 1이었죠? 1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하게 되고 요거 요렇게 하게 되면 10 마이너스 2k가 바로 0이죠. 그쵸? 자, 그래서 k는 뭐가 나온다? 자, 5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fx가 a보다 작을 때는 x-4,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 자,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림 한번 그려놓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x-4를 취할 거니까, 그치?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바로 x-4. 그러니까 a가 어딘지 모르지만 4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취할 거고. 자, 두 번째.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자, x 플러스 3은 그래프가 이걸 평행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평행해서 결국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x가 a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을 취하다가 그쵸? x 플러스 3을 취하다가 a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4를 취해주는 거니까 자, 요렇게 생겨먹은 요렇게 불연속인 함수가 자, 내가 원하는 fx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a가 뭐여도 그쵸? 불연속이지 그치?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여기서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려면 요 불연속인 점이 이걸 접어 올려지면서 그쵸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a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그대로 넣어서 해도 돼. 자, a가 어딨다 하더라도 a보다 지금 작을 때는 여기는 지금 뭐야 x-4의 규칙으로 가는 거고 그쵸?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3의 규칙으로 가는 거라서 결국 자 요거에 대한 좌극한 그러니까 절대값 fx의 자 뭐야 좌극한 그러니까 좌극한 값은 리미트 x를 a보다 좀 작은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 규칙에 따라갈 거기 때문에 자, fx는 그쵸 뭐야 절대값 a-4가 나올 거고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a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자 어떻게 함수가 같겠죠. 같은 함수를 취할 거니까 절대값 f의 a의 값은 함수값이랑 우극하는 자 어떤 규칙에 따라가는 거야? 이거니까 a 플러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개의 값이 결국 같아지면 연속이 되겠네요. 그쵸? 절대값 a-4와 절대값 a 플러스 3이 같아지면 되는데 부호가 같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자,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쵸? 자, 그러면 a-4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게 되면 2a는 이거 넘어오면 1이 되어서 a는 얼마일 때 2분의 1이 되면 그쵸? 절대값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수 y는 6 sin의 12분의 파이 x가 정역이 0에서부터 12 사이의 그래프가 y는 3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다.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 그려보자.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그러면 y는 6의 사인에 12분의 파이 x를 일단 분석을 하게 되면 주기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자, 주기는 원래 2파이를 자 12분의 파이만큼 곱한 거니까 결국 주기는 얼마가 된다? 자, 2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움직이는 값에다가 자, 6배를 한 거니까 자, 최대 최소는 6에서 마이너스 6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 사인의 함수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쵸? 곱하기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6이 될 거고, 그쵸? 여기 6, 그리고 여기는 예,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주기 여기가 지금 얼마다? 24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12, 여기가 6, 여기가 18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정역의 구간이 0에서부터 12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요만큼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쵸? 요만큼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나머지는 사실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값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만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3, 여기가 3이네. y는 3하고,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 얘기를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6의 사인에 12분의 파이 x가 자 3이 나오게 하는 자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인의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되어서 결국 12분의 파이 x가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거 이제 찾아야지, 그치? 어떤 것들이 있어? 6분의 파이 같은 것들이 있고,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5파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값들을 요 범위 안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x는 얼마가 되고, 지금 현재 이거는 2가 되고, 자, 요거는 자 x가 얼마야? 여기 파이 약분하고 10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x는 1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0과 12 사이에서 그쵸? 자, 얘가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바로 x는 2가 되고, 여기는 x는 10이 되어서 결국 10에서 2를 뺀 값이 바로 3분의 AB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8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고 곡선 3차 함수가 나왔죠. 3차 함수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자, 기본기는 이거지. 좌표가 이렇게 있고 곡선이 있다고 치자. 곡선 제대로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그쵸? 원점을 지나고, 자, 요 곡선에 접하는, 그쵸? 모든 직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결국 이거의 의미는 원점 0,0에서 이 곡선의 근, 그쵸?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이거만 봐도 돼. 여기 원점이 나왔죠? 자, 우리 접점의 좌표, x좌표를 t라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성립하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그러니까 t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가 자, 이때의 순간 기울기와 같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미분한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과 같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나오는 t 값이 요 접점의 x좌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산해 보자. 요거 약분되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다 절로 넘겨보면 2t의 제곱 이거 넘기면 플러스 t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t는 0이 나오고, 그쵸? 요 t가 2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이게 뭐야? 접점 x좌표거든. 자, 근데 여기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이거든이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가지고 이제 자, 어떻게? 자, m1을 구해보자. m1. 자, 뭐야? t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고요. m2, 그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에 4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하게 되면 플러스, 이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요거는 4분의 5가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기울기의 합이니까 1과 4분의 5를 더한 값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로그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 작은 양수 a에 대해서 3분의 1 플러스 로그 루트 a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써볼게. 3분의 1 플러스 로그의 루트 a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물어봤죠. 자, 그럼 요거는 조금 더 예쁘게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3분의 1에 로그의 요거 루트는 a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게 바로 로그 a의 범위니까 요거를 적절하게 조작을 취해보자. 자, 그럼 로그의 a에 그쵸? 2분의 1. 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4분의 11이 되죠. 자, 그리고 3분의 1을 더합니다. 자, 3분의 1을 더하고, 3분의 1을 더하고, 3분의 1을 더하게 되면, 결국, 자, 얘가 바로 이제 얘지. 그러니까 요 별이라는 거는, 자, 뭐야? 요거는 12분의 7보다는 크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12분의, 요거는 33 플러스 4가 돼서 37보다는 작다. 요렇게 나오죠. 그쵸? 됐지? 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지금 요 별의 값이 이게 별의 값이잖아. 그쵸?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는 값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요 별의 값은 자연수 12분의 7이니까 1 되지. 2 되죠. 이건 12분의 36보다는 큰 숫자니까 3까지 되죠. 그러니까 12분의 36이 3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별은 1과 2와 3이 된다란 얘기예요. 별이 뭔데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의 a가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의 a가 2가 될 수도 있으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의 a가 3이 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자, 여기로 넘어가면은 3분의 2가 되고 계산 여기서 하자. 3분의 2가 되고 자, 이거 2 올라가게 되면 그쵸? 3분의 4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 a는 뭐가 나와? a는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넘어가면은 여기는 3분의 5가 되고 자, 이거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0이 되죠. 자, a는 10의 3분의 10승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3분의 8이 되고 자,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6이 돼서 a는 10의 3분의 16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내가 이게 될 수 있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이니까 그걸 다 곱한 거 10의 3분의 4 곱하기 10의 3분의 10 곱하기 10의 3분의 16 요렇게 되어서 자, 지수 덧셈이 되죠. 3분의 4 더하기 10 더하기 16 요렇게 되고 얘는 10에 요거는 14니까 30이죠. 3분의 30이니까 10의 10제곱이네요. 정답은.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방정식 fx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 세 실근은 크기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수능에서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야. 자, 얘는 3차 함수인데, 그쵸? 상수와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fx의 그래프는 자, 이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극값 두 개를 갖는 3차 함수이어야 하고, 그리고 9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쵸? 9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세 개의 실근, 요 세 개의 실근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크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게, 자, A라고 하자. 물론 뭐 A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첫 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를 A라 얘기를 하면, 여기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R을 곱하면 되죠. AR이 될 거고, 여기는 A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나타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f의 0은 얼마라고? 1이라고 했고 식 하나가 나온 거겠지. f의 프라임 2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f의 3 한마디로 이 fx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이걸 여러분이 식으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fx는 9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실근이 a, ar의 제곱이니까 fx-9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고 x-ar을 인수로 갖고 있고 x-ar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fx는 x-a, x-ar, x-ar의 제곱 플러스 9다라고 쓸 수가 있죠. 됐죠? 물론 최고차항에서 1이라서 여기 1 쓴 거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F0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온 식들을 하나씩 넣어보자. F에 0을 집어넣게 되면, 그쵸? 요거는 0,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A 3개고, R도 3개 돼서, A의 세제곱, R 세제곱, 플러스 9는 지금 1,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R의 세제곱이 8이 되어서, 자, AR은 얼마다? 현재 2다라는 정보에 도달하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2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는데,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fx는 ar이 지금 현재 2기 때문에, 그쵸? 얘가 2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러면 2r이 되는 거지, 그치?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r로 나누면 되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x-r분의 2, x-2, x-2r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f'2가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를 미분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결국 곱의 미분이고 상수는 날라갈 거야. 자 그러면은 써볼게. r분의 이거 미분 그대로 그치. 그리고 가운데 거 미분 그대로 그리고 x-r분의 2 그리고 x-2의 x-2r의 미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 f' x에다가 2를 집어 넣을 거니까 요게 살아있으면 그대로 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요거 때문에 0, 0 됩니다. 그래서 결국 f'2란 얘기는 여기다가 요거는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2-r분의 2 곱하기 2-2r 요게 바로 f'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요거는 지우고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지우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f'2는 그쵸?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r분의 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r,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4 요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8 마이너스 r분의 4 마이너스 4r 이게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2다. 요래서 r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넘겨볼까? 저로 싹 다 넘기자. 그러면 4r 플러스 r분의 4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 4r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먼저 쓸게. 10r 플러스 4는 0이다. 2로 나누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어서 자, 요거는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이것도 또 지우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요거는 2, 1,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자, 2r 마이너스 1 자, r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서 r은 얼마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r은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을 집어넣거나 이제 2를 집어넣거나 대칭해서 같게 나와요. 그래서 2만 집어넣으면 결국 fx는 x-1, x-2, x-4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에 3을 구하게 되면 3 집어넣으면 2가 되고 3 집어넣으면 1이 되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플러스 9 요렇게 되어서 그쵸? 자, 정답 7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 요 함수를 f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를 적분한 게 항상 0보다 커지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큰 임의의 A, B에 대해서 그쵸? A하고 B에 대해서 자 적분한 거 F가 적분했을 때 항상 0보다 커지려면은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가 0보다 작은 쪽이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를 A, 여기를 B로 취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0보다 작아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표현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요게 성립하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k가 성립하면 되잖아. 요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그래프로 비교를 하면 좋단 말이야. 요거는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x를 뽑아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x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점 대칭 함수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자 근데 0보다 크다란 정역의 범위가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좌변의 그래프는 자 요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그 값도 알아야 돼. 그 값 요거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여기 1이잖아. 그쵸? 그쵸?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지금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됐지? 자 근데 마이너스 k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는 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거와 마이너스 k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2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k는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만 되면 자, 요 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는 거죠.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쵸? 예, 2가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수열 AN의 합을 SN이라 얘기를 하고 자, 요거 요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합을 결과가 요게 나와 있죠. 그쵸? 이랬을 때 AK분의 1을 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때 n이 1이면 요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n이 1이면 n이 1이 이렇게 되게 되면 좌변은 1팩토리얼 분의 s의 1이 되고 자, 우변은 자, 2팩토리얼 분의 2가 되어서 결국 이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S1은 A1과 똑같으니까 첫 번째 A1분의 1은 그러니까 역수 취한 거죠. 지금 A1이 2분의 1이니까 A1분의 1은 2다. 맞고요. 그쵸? 자, 그리고 n이 2일 때 n이 2라면 자, 요거는 n이 이제 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요거는 1 집어넣으면 1팩분의 s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팩토리얼 분의 s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변은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어서 결국 아까 이거 구해놨죠. 그쵸? S1은 2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S의 2가 3팩토리얼 6분의 1이지. 그치?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 요거는 요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3 돼서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S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S2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아까 S1 구해놨잖아. 2분의 1 이렇게 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6분의 7이 나오죠. 그쵸? 됐죠? 자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6분의 7이니까 자 요거 두 번째 항까지 합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이렇게 되어서 A1분의 1은 아까 2였고 A2가 마이너스 6분의 7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어서 자 7분의 14 마이너스 6, 예, 7분의 8이 나오네요. 여기도 자 이제 맞는 말이 되죠. 그쵸? 이거 이제 지우고 가자. 자 이제 맞는 말이 써 있어서 사실 확인하는 과정들은 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기는 하는데 자 그래도 조금 알아놔야 이 내용의 맥락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됐죠? 자 세 번째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요거는 그쵸? 요거는
어떻게 n번째에서 n-1번장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수열의 합이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죠? 얘가 수열의 합이고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자, 크게 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요 항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여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쵸?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는 n-1이니까 n 팩토리알 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자, 통분해 볼까? n 플러스 1 팩토리알로 자, 통분을 하게 되면 이건 1이고 요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있으면 되잖아. 그쵸?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 요렇게 되면은 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날라가고 마이너스 n 요렇게 되네요. 됐지? 자, 그래서 가야 들어갈 말은 여기 마이너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됐지? 자, 그리고 요게 n 팩토리알이고 요거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쵸? 여기는 n 플러스 1만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sn은 그쵸? 요게 n이니까 요렇게 되네요. 됐지? 자, 두 번째 an은 sn에서 sn-를 빼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써보자. sn은 이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s의 n-1은 자 마이너스 n의 n-1 요렇게 되죠. 됐죠? 자,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n분의 n-1 이렇게 되어서 자 통분해 볼까? n 플러스 1 n 통분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n의 제곱. 자, 우리 n 플러스 1 하게 되면 n의 제곱 마이너스를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n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네요. 그쵸? 됐죠? 자, 그래서 자 나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써지네요. 됐지? 자, 그리고 읽어보자. 한편 세 번째 항부터 k하고 k 플러스 1을 합한 거를 자, n번째 항까지 합은 자 요거를 1부터 만들어 놨잖아. 그럼 요거는 뭐야? 1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떻게 k가 1일 때 그쵸? 1일 때는 2고 그리고 2일 때는 2를 집어넣으면 지금 6이잖아. 그쵸? 6하고 나서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첫 번째 항부터까지 합으로 만들어내려면 요 8인 8을 더했다 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 써져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항부터의 합이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an이 지금 자 요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그쵸? 자, 어떻게? 자, 요거는 자, 여기다 지우고 계산해 보자. 자, 이 규칙을 좀 자 이대로 이해해야 돼. 이제 첫 번째 걸 해준 이유가 있지, 그치? n과 1과 2일 때는 요 규칙인 거고, 그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자, 이제 요 규칙이니까.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는 거는, 자,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고 써야겠죠, 그쵸? 규칙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1과 2일 때는 요거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규칙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아까 해놨죠, 그쵸? 요렇게. 자, 두 번째 항까지 합은 7분의 8이다라고 해놓은 거고, 그치? 더하기. 3부터 n까지는, 자, 뭐야? ak분의 1이 요거 규칙에 따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제 요렇게 얘는 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요거 3다 요거 3부터니까 요렇게 써있는 거라서 이만큼이 그대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됐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3부터 kk 플러스 1은 요거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대로 요거 대신 써주게 되면 7분의 8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 이제 요거 마이너스 그대로 씁니다.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요렇게 써준다면 7분의 8 플러스 8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요렇게 써지겠지.
자, 근데 7분의 8 더하기 8은 7, 8에 56이니까 이게 7분의 64죠? 얘가 바로 뭐다? 예, 7분의 64. 한마디로 요게 그대로 써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k의 제곱 플러스 k 요렇게 돼 있잖아. 요거 지우고 다시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k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취한 거고, 그치? 자, 요거 k, 요 k 있지, 그치? 이게 바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말은 이거 k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가와 나와 다를 다 찾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fn은 지금 현재 n이고 가니까 g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쵸? 자, h, k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다가 hk니까 이거는 얘 k의 제곱이 되잖아. 그쵸? 다 구했네요. 자, 그럼 f의 5는 5고, 자, g의 3은 3 곱하기 4분의 1이고, h의 6은 6 곱하기 6, 요렇게 돼서,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 약분하게 되면 3, 3 되고, 약분하게 되면 요렇게 되어서 15가 나오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의 함수가 자, T에 대한 이차 함수로 나타나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T가 0에서의 속도가 K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가속도와 그렇죠?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를 알아야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자, 양변 한번 적분 한번 해보자. 적분하게 되면 자, VT는, 자, 요거 내려가면 T의 세제곱. 자, 요거는, 요거 내려가면 6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C 요렇게 되는데, 0일 때의 속도가 K니까 얘가 K인 거지, 그치? 요렇게 생겨 먹은 게 얘 속도의 함수이고, 자,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제 가속도의 함수는, 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는? 3을 꺼내 놓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요렇게 되고, t-1, t 플러스 t-3 요렇게 되어서 t-3 요렇게 되어서 자, 1, 3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가속도의 함수고 때에 따라서 요 속도의 함수의 그래프는 그쵸 어떻게 생긴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모양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쵸? t는 3일 때 됐죠? 자, 얘가 바로 가속도의 함수. 자, 얘가 바로 속도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3부터 무한대까지 P의 속도는 증가한다. 속도의 증감은 자, 가속도의 부호가 갖고 있죠. 자, 가속도의 부호가 갖고 있는데 3보다 클 때 가속도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니까 기억은 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4이면 0과 무한대에서 P의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뀐다. 자, 그러면 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D축이. 그래야 자, 속도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잖아. 그치? 운동 방향이 속도의 보호가 바뀌는 부분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잖아. 자,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1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는 바로 뭐야? 예, 4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자, 3을 집어넣게 되면 27 마이너스 3, 96에 54 플러스 27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지금 현재 K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4란 얘기는 여기가 T축이란 얘기네요. 그쵸? 여기가. 맞죠? 자,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란 얘기는 요 속도의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지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데 K가 마이너스 하면은 딱 여기 한 번 바뀌죠. 그쵸? 0보다 큰 쪽, 이쪽이니까. 그쵸? 여기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3차 함수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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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t는 0일 때니까 그쵸? 부호가 여기서 바뀌지 않잖아. 그러다 여기서 부호 한 번 바뀌니까 이거는 한 번 바뀐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말이네요. 자, 세 번째, 시각 t는 0에서부터 5까지의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위치의 변화량은 0에서부터 5까지 속도를 적분한 거를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움직인 거리는 0에서부터 5까지 속도의 절대값이 바로 움직인 거리인데 두 값이 같아지려면 요 0에서부터 5까지의 구간에서 요 속도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됐지? 자, 그러려면 속도의 부호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K 요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같으려면은 자, 요게 지금 항상 속도는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t축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만 이 0부터 5까지의 구간에서 항상 속도가 양수가 되면은 같아지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여기가 바로 y는 0인 구간이 점이니까 여기 k가 여기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k는 0이랑 비교해서 더 커져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자, 요 속도와 자,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적분한 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최소값은 0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자. 자, 다섯 번째 항은 5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규칙, 0보다 작으면은 요 규칙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어떤 꼴이냐면 a의 n 플러스 1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중에서 어떤 함수식에다가 an을 넣은 꼴이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에 집어넣은 식이냐면 x-6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함수식에다가 어떤 an을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 거미줄 이론을 조금 배우고 있으시면 좋은데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함수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 항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 그려놓고 한번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6이니까 여기를 0,-6이라고 하고 여기를 6,0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그래프가 튀어나오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여기가 0,6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0,3이 되겠죠? 0,3이 되고 기울기가 2인 자, 요렇게 생겨먹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나온 결과값인 함수값이 그 다음 항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an 플러스 2는 그럼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f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나온 결과값을 다시 x값으로 갖고 와야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y값을 다시 x값 같은 값으로 x값으로 바꾸려면 y는 x라는 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서 a5가 5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가 지금 a의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a6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로 그대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쵸?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쵸?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여기가 바로 a6인데 a6을 다시 한번 x값으로 갖고 오려면 y는 x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a의 6이 되죠. 물론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자, 그리고 a6, h를 구하려면 여기다 이제 함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되죠. 그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바로 a의 7이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5죠. 5. 근데 a의 7을 다시 한번 x값으로 갖고 오려면 또다시 y는 x랑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같은 내용으로 오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a5가 오면 a의 6은 마이너스 1이고 a의 7이 오며 a의 8이 마이너스 1이고 계속 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a5부터는 계속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중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시그마 k는 5부터 100까지 ak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100번째 항까지 합인데 자, 요 값은 어떻다고 지금 일정하다고.
그러면 최대값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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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고 최소값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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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건데 일정한 값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결국 빼기를 하게 되면 의미가 뭐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최대값에서 그쵸? 요거의 최소값을 뺀 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A4, A3, A2, A1을 이제 구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A4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A4는 이제 뭐야? A5가 5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X 값이잖아. 그러니까 Y 값을 알았을 때 X 값이니까 자, 어떻게 여기에다가 5를 이렇게 그어 보는 거죠. 그쵸? 5를 자, 어떤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그어 보게 되면 A5를 이렇게 그게 되면 A4가 될 수 있는 값은 그쵸? X 값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4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요게 5가 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A4는 11이 일단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제 A3이 될 수 있는 값을 살펴보자. 자, A3은, 자, 이제 A4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함수 값은 5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A의 2를 구하게 되면, 자, 5가 나오게 하는 결과값, 아까도 했죠. 그쵸? 5가 나오게 하는 결과값은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쵸? 여기 11이 있었죠. 그쵸? 됐지? 자, 그리고 이제 A1을 하게 되면 A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 여기는 지금 5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여기는 5밖에 없었고 자, 11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 11은 자, 이제 저 위에 이렇게 그어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11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서 11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이 하나 있겠죠. 그쵸?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11이니까 17이 될 수 있고 그치? 17이 될 수 있고 얘가 1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11이 되게 하는 것 마이너스 2x는 자, 넘어가게 되면 8이 되나?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11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11은 요거 아까 해놨잖아? 그러면 A3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 17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게 만드는 거 여기 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게 만드는 거 2가 있죠. 그쵸? 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2가 되게 하는 함수값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한 번밖에 안 만나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6이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8이 될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자, 요거 17. 자, 17이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위에다 이렇게 긋게 되면, 자, 두 군데서, 자, 만나게 돼서, 17이 나오게 하는 함수 값은, 자, 요거 먼저 해볼까,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경우? 17이 되는 경우니까, 자, 요거 넘어가게 되면, 요거 14가 되나? x는 얼마니? 마이너스 7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쵸? 마이너스 7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7이 나오게 하는 거 여기다 17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17이면 6을 더하면 23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7이 나오게 하는 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게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거는. 자, 그리고 23이 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저게 위에다 23을 긋게 되면 만나지. 그죠? 두 점 다. 그러니까 x-6이 23인 경우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23인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 두 가지로 갈라지죠.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2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일단 최소값 먼저 살펴보면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요 지금 프로세스로 가는 게 제일 작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값은 자 어디를 타고 가면 되니? 자 11 제일 큰 걸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그쵸? 이렇게 타고 가면 제일 커지겠죠. 됐죠?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최대값은 자, 요거 11 더하기 17 더하기 23 더하기 29 더하기 시그마 k는 5부터 100까지 ak다라고 하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플러스 시그마 k는 5부터 100까지 ak다 라고 쓸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계산해보자. 요거 하면 얼마야?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23에다 17 더하면 40이고 29에다가 11 더하면 40이죠. 그러니까 80 플러스 요거 별이라고 할게. 별. 그리고 요거는 얼마야? 4하고 4니까 8 플러스 별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결국 빼게 되면 별은 날아가니까 72가 나오네요. 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이 7이고 자, A2 더하기 A5가 16이었을 때 A10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써보자. A의 3이 7이고 그리고 요거는 등차 중앙 이용할 수 있죠. 그쵸? 자, 요거는 가운데 거의 2배니까 2배에 A에 요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7번째 항이죠. 이게 16이다. 그쵸? 자, 이런 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예, 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공차 D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공차 D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처럼 구하면 되죠. 자, 2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7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어서 공차는 2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A의 10은 어떻게 A의 세 번째 으로부터 공차 7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의 3은 현재 7이고 자, 7 곱하기 공차는 2니까 7 플러스 7이 14 이렇게 되어서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자, fl은 2, f의 프라임 1은 4를 만족시킬 때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gx는 x 플러스 1과 fx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계수인 g'1은 곱의 미분으로 가야겠죠. 자,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g'1은 f1 더하기 2의 f의 프라임 1 요렇게 되네요. 됐죠? 자, f1은 2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f'1은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이 나오네요.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두 양수 x, y가 자, 요런 식을 만족하고 요런 식을 만족합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자, 요 값을 구해보자. 자, 첫 번째 로그의 2에 x 더하기 2y는 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 더하기 2y는 2의 세제곱인 8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로그의 2x 더하기 로그의 2y는 1이다 라고 얘기했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합이 곱이 되니까 xy는 1 이렇게 되고 xy는 그러면 2가 나오네요. 됐죠? 자, x 더하기 2y가 8, xy가 2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는 x제곱 더하기 4y제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요 꼴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를 제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64가 되고 자, 이제 이걸 전개하자. x의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이 64가 되네요. 됐죠? 자,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x제곱 더하기 4y제곱의 합이니까 자, 요거 절로 넘어가면 결국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64 마이너스 4xy고 xy가 2니까 그쵸 8이죠. 그래서 64에서 자 8을 뺀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8을 빼게 되면 56이 나오네요. 18번의 정답 56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 4차 함수꼴로 나와 있죠. 이게 1에서 극값을 가질 때 f1의 값 1에서 극값이면 그쵸 f의 프라임 1이 0이 되면서 맞죠 부호가 변해야죠. 그래야 극값이겠지.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되겠네요.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f의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k 요렇게 되고, 자, 1에서 그 값이려면 아까 여기 써있던 것처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이 4 플러스 k가 되어서 그것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f1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1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서 자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 더하기 A5는 0이고 절대값 AK와 AK의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30이라 얘기했을 때 자, A9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보자. A3 더하기 A5는 그저 등차 중앙 이용하면 2배의 A4가 되고 걔가 0이란 얘기니까 결국 A4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공차가 0보다 큰 경우와 자, 그리고 공차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인 의미. 자, 그러니까 1차 함수, 그쵸? 함수적인 의미는 1차 함수잖아. 그래서 A4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0으로 찍혀 있다면 공차가 양수면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5는 여기에 찍혀 있을 거고 A의 6은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의 3은 여기 있고 A의 2는 여기 있고 A의 1은 여기에 있겠죠. 자,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꺾어 올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꺾어 올라가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의 2 마이너스 A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자, 마이너스 A의 1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요거 지금 접어 올라가면 요거랑 지금 이제 똑같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A의 2와 A의 6과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의 2의 A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3 접어 올라간 게 A5와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3 요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자, 요 절대값을 계산한 식이 되는 거고 자, 이제 AK, 자, AK, A1부터 A6까지 합은, 자, 이거 중앙 이용하면 되죠. A4는 어차피 0이니까 됐고, A3 더하기 A5는 0이고, A6 더하기 A2는 0이니까, 자, 얘는 A1만 남죠. 그쵸?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는 A의 1만 이렇게 남네요. 됐죠? 자, 그 두 개를 더한 게 30이라고 했으니까 더해 봅시다. 더하게 되면, 자, 이거 날라가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2 더하기 A의 3가 30 요렇게 되어서 결국 A2 더하기 A의 3는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나오네요. 됐지?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그치? 뭐, A의 4가 0이니까 어디 갔어? 지금 A의 4가 지금 0이니까 요거는 지금 A의 4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A3은 A4보다 공차 D가 하나 적은 거고 자, 요거 A2는 A4보다 공차 두 개가 더 적은 거니까 자,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3D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5가 나왔으니까 자, D는 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자, 양수요라고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만족하는 게 맞고요. 그쵸? 자, 그럼 공차 D가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공차 D가 음수면 일단 A4가 자, 여기 있을 거니까 자, A3이 그럼 여기 있겠죠? 자, 공차 D가 음수면은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쵸? A5가 여기 있을 거고 A6이 여기 있겠죠. 자, 접어 올라간 거는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의 5 접어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의 6 이런 식으로 접힌 게 바로 절대값 함수겠죠. 자, 똑같이 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거는 볼 수 있죠. A1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A2와 마이너스 A6 같은 거니까 자, 2A2 이렇게 되는 거고 A3과 마이너스 A5 같으니까 2의 A의 3다라고 쓸 수 있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를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a4는 0이고 얘랑 소거되고 a3, a5 0, a2 더하기 a6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1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여기다 쓸게. 자, 2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죠. 그쵸? 그게 지금 얼마다? 3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세 개의 합은 15다. 그리고 요거 뭐 이용하게 되면 중앙 이용하게 되면 자, 가운데 거 2배 이렇게 되니까 3의 a의 2가 15가 되어서 a의 2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죠. 자, 그럼 A2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A4가 0이니까 A2는 그쵸 두 칸 뒤로 밀린 거니까 공차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죠. 0 원래 A4에서 그쵸 두 칸 밀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5인데 D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죠. 음수는 맞는데 공차가 정수다라는 거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공차 D는 5니까 A9를 구하라고 했고 A의 9는 A의 4 더하기 5D 이렇게 되어서 A4는 0이고 D는 5니까 25가 되네요. 25가 20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삼각형 ABC와 ACD의 외심을 각각 5, 5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렇게 외접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됐고. 자, 삼각형 각의 ABC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B가 2대 3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 그리고 5, 5원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거 보자 5의 5 다시 요거는 길이가 지금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면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자, 요거를 자, 여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달라고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럼 요거를 R이라고 얘기하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 각을 보고 금방 알아야 돼. 알파라는 각은 요 원의 원주각이잖아. 그러면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가 바로 2알파다. 이렇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공통현입니다. 그쵸? 자, 공통현이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긋게 되면 수직이 등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됩니다. 그쵸? 됐지? 그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요렇게 R' 요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베타면 원주각 베타에 대한 중심각 2베타가 되고 그쵸? 그러면 요거 합동이 되니까 여기 이만큼이 바로 베타가 되어서 자,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얘기들이 튀어나오냐면 R과 여기 1 그리고 R'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각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삼각형이 튀어나오네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자,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공통이원 AC가 있지, 그치? 요거 그쵸? 요 AC가 써보자. 사인 알파분의 그쵸? 변의 길이 AC는 2R 이렇게 되죠, 그쵸? 외접원 사인 법칙. 그리고 요 조그만 원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분의 그쵸? AC가 그쵸? 2의 R 프라임 요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근데 AC가 지금 공통현이기 때문에 AC는 자 뭐다? 예, 사인의 알파의 ER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자, 여기서 A의 C의 길이는 자, ER 프라임의 사인 베타 요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결국 같잖아. 그치? 같으래서 자, ER의 사인의 알파가 ER 프라임의 사인의 베타다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 이 약분하고 그렇죠? 여기서 알려준 거 표현하게 되면 제 절로 가고 제 절로 가면 R 프라임 분의 R이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 요렇게 되는데 자, 뭐라고 한 거야?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결국 R'과 R에 대한 어떤 비율이 나온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3K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2K다.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거, 여기, 5하고 5 프라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마주보는 변에 대한 상관관계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써보자. 자, 그래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제곱 바로 가자. 9K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4K의 제곱 그리고 자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2 곱하기 3K 2K 요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은 거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좌변은 이게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변은 계산을 합시다. 자 요거는 13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3, 2, 6, 12K K의 제곱 요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4가 되고 절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4K의 제곱은 13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어서 자 넘어가게 되면 17K의 제곱은 1 한마디로 K의 제곱은 17분의 1 요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K는 뭐야 그러니까 루트 17분의 1 요렇게 되는데 그쵸? 나는 요거 반지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R은 바로 3K니까 반지름 R의 길이는 루트의 17분의 3 요렇게 나오는 거고 외접원의 넓이는 결국 파이 R 제곱 하게 되면 파이의 제곱을 하게 되면 17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그래서 17분의 9 파이 이게 정답이니까 P는 17 Q는 9가 되어서 P 더하기 Q는 17 더하기 9,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지금 3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 있죠. 이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 PQ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하나씩 읽어보자. 첫 번째 함수, 그러니까 절대값을 친 거,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쳤을 때 극대에 또는 극소가 되는 자, 점이 5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이렇게 생긴 모양과 자,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어디가 x축이 되다 하더라도 그치? 얘 접어 올리게 되면 그 값이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닌 거고. 자, 그리고 두 개의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중에서도 자, 어떻게 실근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갖든가 자, 아니면 실근을 두 개를 갖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는 경우라면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취해주면 극값의 개수는 3개가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 접어 올라가게 되면 얘 극값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3개가 돼서 5개를 만족한다라는 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x축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줘야 맞아? 자, 극값이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결국 요 말은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절대값의 최대값과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같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가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를 이제 확인했고,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또 그래프의 특징들까지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차 함수가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맞죠? 자, x축을 대충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을 지난다고 했을 때 절대값을 끌어볼게. 절대값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됐고 자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 값의 위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px 이렇게 되고 3x를 꺼내 놓으면 x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p는 자연수니까 자 여기가 바로 x는 0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자 뭐야 x는 2p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 요 변곡의 좌표 여기는 바로 x는 p 그리고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여기는 x는 3p 그리고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x가 예,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 잠깐 마이너스 0을 기점으로 자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자연수니까 자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p가 지금 자연수니까 최대 여기 있다고 하자. 여기가 지금 1이고 마찬가지로 p를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자 요쪽 여기가 지금 p니까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있다고 치게 여기라고 쳐도 되지만 이렇게 돼서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얘기를 만약 한다면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야. 그치?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결국 어디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 f의 0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자 f0을 좀 체킹을 해보면 f0 q거든. 여기가 지금 이렇게 q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게 최대값인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이 절대값 fx의 최대값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표현해보자. 2를 여기까지 뭐 걸고 뭐 2를 여기까지를 확장을 이렇게 시켜도 그쵸? 최대값 그 녹색에 대한 최대값을 보게 된다면 넘어가질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최대값을 그대로 Q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뭐가 넘어가지를 않으면 되는 거야? 요 값이 넘어가지를 않으면 돼요. 이건 3차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3차 함수는 자기 급격한 변화를 이루다가 여기에 완만해지다가 급격하게 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막 2를 넘어가지고 여기가 돼가지고 얘가 막 최대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요 값이 요 q랑 비교해서 얘가 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하나씩 끌어보자. 자, 첫 번째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x축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0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극소값을 살펴보면 f의 2p니까 자, f의 2p를 집어넣게 되면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의 2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서 결국 8p의 세제곱 요거는 3, 4, 12p의 세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서 결국 요 값은 마이너스 4p의 세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q는 0보다는 일단은 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 자 그리고 마이너스 4p의 세제곱 플러스 q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게 하는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자 요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여기 뭐를 집어넣은 거 f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f에 일단 마이너스 1을 구할게.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8 자 요건 4니까 마이너스 12p 플러스 q인데 자 요거 절대값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8 그리고 플러스 12p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이랑 뭐랑 비교해서 q랑 비교를 해서 그쵸? q가 그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 써놓고 가자. 8 플러스 12p는
2Q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결론 4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6P가 바로 Q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런 결론에 지금 도달을 하게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P하고 Q에 대한 순서쌍들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쵸? 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찾아보자. 자, 첫 번째 Q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첫 번째 Q는 뭐보다는 4P의 세제곱. 그러니까, 자, 요거 두 번째 거. 4P의 세제곱보다는 지금 Q가 작네요. 다시. 자, 요거부터 써야겠다. 요거. Q는 뭐보다? Q는 4 플러스 6P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요거 넘어오게 되면 4P의 세제곱보다는 작다. 자, 요런 결론에 도달하죠. 됐죠? 자, 그럼 P는 Q는 자연수니까, 그리고 P도 자연수니까 하나씩 넣어보면서 한번 이제 찾아보자, 순서쌍들을. 자, 첫 번째, P가 만약에 1이라면 1 집어넣게 되면 10은 요 사이에 있고, P를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어서 1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을 수 있는 Q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하는 Q가 나타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P가 2라면 2 집어넣게 되면 6이 12,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2를 집어넣으면 3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서, 자, Q가 25 이하니까 결국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값 10개가 나오죠. 10개가 나오고, P가 3이라면, P가 3이라면, 3 집어넣게 되면 6, 38, 22죠? 22보다는 그거 나왔고, 3을 집어넣으면 25는 넘어가잖아. 그치? 요게. 그쵸?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25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몇 개가 나온다? 자, 4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10개와 4개를 합해서 1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